이북 2019년 10월 인천공항.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붕대로 감긴 어깨, 여전히 멍이 남아있는 얼굴. 그의 손에는 라오스에서 받은 약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땡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국제결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은 매년 약 1만 건. 하지만 그중 80%가 중개 결혼입니다. 서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되는 결혼. 그런데 만약 한 여자가 아무 조건 없이 낯선 남자를 살려냈다면, 돈도 집도 미래도 확실하지 않은 남자에게 600만 원을 쥐어주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선의일까요? 민주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매일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다시 라오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녀를 지킬 차례야. 하지만 라오스로 돌아간 그를 기다린 것은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남자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운 두 번째 장입니다. PART1 한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공허함.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뼈는 잘 붙고 있어요. 근데 어깨 재활은 최소 6개월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병원은 깨끗했고 시설도 좋았다. 보험도 적용됐다. 모든 게 라오스보다 나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병실은 조용했고 간호사들은 업무적이었다. 아무도 오늘은 좀 어때요? 하고 따뜻하게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더 외로웠다. 휴대폰을 켰다. 페이스북 메신저에 댕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잘 도착했어요? 아프지 마요. 한국에서 잘 치료받아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잘 도착했어. 고마워, 땡.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빨리 나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다시 만나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2주 후 퇴원했다.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재활치료를 받았다. 어머니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다. 민준아, 이제 라오스 생각은 접어라. 한국에서 취직하든지 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라오스를 생각했다. 땡의 미소, 그녀가 떠먹여준 죽,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어깨를 감싸던 느낌.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지? 12월 서울은 추웠다. 친구들을 만났지만 대화는 피상적이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다가 말했다. 야, 그 여자 조심해. 동남아 여자들 다 돈 노리는 거야.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땡은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걸까? 2020년 1월 나는 결심했다. 다시 라오스에 가자. 그녀를 만나자. 그리고 내 마음을 확인하자.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아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일자리도 없잖아. 엄마, 나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가 있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좋다. 가봐라. 하지만 조심해라.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PART2 다시 라오스로.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다. 2020년 2월 비엔티안. 비행기에서 내리자 익숙한 열기가 나를 감쌌다. 하지만 공항은 한산했다. 코로나19 때문이었다. 땡이 공항에 마중 나왔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준, 왔어요. 그녀는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땡, 보고 싶었어. 나도요. 우리는 그녀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갔다. 하지만 거리는 예전과 달랐다. 관광객이 거의 없었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 민준, 요즘 힘들어요.
관광객 없어요. 땡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팬데믹은 라오스 경제를 강타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예전 숙소로 돌아갔다. 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 미안.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람한테 방 줬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땡이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 와요. 뭐? 너희 집? 네. 부모님이 괜찮대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땡의 집은 작았다.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에 방 3개.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땡의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충분했다. 일주일 후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한국 여행사들은 연락을 끊었고 현지 가이드 일도 거의 없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땡에게 말했다. 땡, 미안해. 나 돈이 별로 없어.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하지만, 민준.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제가 당신 도와줄게요. 다음 날 아침, 땡이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자동차 열쇠 1개. 그리고 통장 1권. 이거요, 제 차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나는 통장을 펼쳤다. 한국 돈으로 약 600만 원. 땡. 이게 뭐야? 당신이 다시 일할 때까지 써요. 차로 손님 태우고 일 시작해요. 나는 울컥했다. 땡. 난. 괜찮아요. 당신은 저를 도와줬잖아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상대가 힘들 때 손을 내미는 것. PART 3- 시작된 일상, 그리고 기적. 2020년 3월부터 나는 땡의 차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공항 픽업, 시내 투어, 가끔 한국 교민들의 심부름. 돈은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쌓여갔다. 땡은 매일 아침 나를 깨웠다. 민준, 일어나요. 오늘도 손님 있어요. 그녀는 내가 출발하기 전 항상 아침을 챙겨줬다. 라오스식 쌀국수와 과일. 오늘도 조심히 가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6월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다. 한국 교민 몇 명이 나를 추천해줬고 작은 물류일도 맡게 됐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을 넘었다. 나는 땡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했다. 땡, 이거 받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네. 우리 함께 쓰는 돈이요. 나는 웃었다. 우리.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8월 나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땡,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정말이요? 부모님한테 말해야 해요. 그래. 내가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땡의 부모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아버지는 라오스어로 뭐라 말씀하셨고 땡이 통역했다. 아버지가 당신 좋은 사람이래요. 딸 잘 부탁한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다. 땡이 해준 라오스 전통 요리. 찹쌀밥과 바삭라오스식 파파야 샐러드.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라오스에서 찾은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PART 4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야 하는 이유. 2020년 11월 메콩강 편. 나는 땡과 함께 강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강물 위에 금빛으로 번지고 있었다. 민준, 오늘 경치 예쁘죠? 응. 너처럼 예뻐. 땡은 얼굴을 붉혔다. 또 그런 말해요.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지난 1년을 이야기했다. 사고, 병원, 한국, 그리고 다시 라오스. 민준, 저 생각해봤어요. 뭐? 땡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차도 주고 돈도 줬으니까. 응. 이제 당신은 내 남편이 되어야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야, 그게 무슨 논리야? 논리 맞아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 나한테 빚졌어요. 평생 갚아야 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맞아. 평생 갚을게. 정말이요? 응. 땡,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이에요? 당연하지. 넌 내 인생을 살려줬잖아. 이제 난 평생 너를 지킬게. 땡은 울며 웃었다. 바보.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는 강가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다. 메콩강의 물결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PART 오라우스의 별빛 아래서 맹세하다. 2021년 2월 14일. 우리는 비엔티안의 작은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땡의 가족, 한국 교민 몇 명, 라오스 친구들.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나는 하얀 셔츠에 땡이 직접 손으로 꿰맨 라오스 전통 천을 두르고 있었다. 땡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순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스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라오스어였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라. 나는 땡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비싸지 않은 은반지였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 고마워요. 땡, 내가 더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춤을 췄고 라오스 전통 음악이 흘렀다. 나는 땡과 함께 춤을 췄다. 민준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요. 우리 평생 함께 있어요. 당연하지. 그날 밤 라오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얻었구나. PART 6이젠 나의 모든 이유가 그녀였다. 2021년 이후 나와 땡은 비엔티안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 한국 식품과 라오스 공예품을 파는 가게였다. 장사는 크게 번창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땡과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함께 문을 닫았다.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응. 한국 교민 몇 분 오셨어. 좋네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내가 만들어주는 거 다 좋아. 이런 평범한 대화가 내겐 기적이었다. 2022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땡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준, 우리 아기 한국 이름도 짓고 라오스 이름도 지어요. 그래. 두 나라의 아이니까. 민준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야. 왜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땡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엔티안의 거리가 보였다. 한때는 이곳이 돈을 벌기 위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전부가 있는 곳이었다. 라오스는 내게 가르쳐줬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두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땡,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민준.